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빅균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문장 성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장 성분에 지난 시간에 이제 문장 성분 개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 7개의 문장 성분이 있다. 크게는 3가지죠.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이 있고, 그 주성분에 또 4가지가 있고, 부속성분에 2가지가 있고, 독립성분에 1가지가 있어서 총 7가지의 문장 성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선 주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부속성분과 독립성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주성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주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라고 하는 이렇게 4가지가 주성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자, 이 주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문장의 주요 골격을 이루는 성분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장 안에서의 뼈대를 만드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문장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고 문장에서의 주요 골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 4가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이 주어랑 서술어는 어떤 문장에서든 기본 골격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는 기본적으로 있고, 이 목적어나 보어는 주성분이긴 하지만 서술어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 보어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성분, 뼈대를 이루긴 하지만 목적어와 보어가 항상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자, 그러면 주어부터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주어 뭐 이렇게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주어는 자,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동작의 주체가 되거나 상태의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희는 매우 예쁘다 했을 때 예쁜 상태의 주체는 누구죠? 그렇죠, 영희이죠. 그러니까 그 영희가 주어가 된다. 철수가 운동장을 달린다. 철수가 운동장에서 달린다 할 때 달린다라고 하는 행위의 주체는 누구죠? 그렇죠, 철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술어가 설명하는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상태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무엇이, 누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보통 주격조사 이, 가가 붙는 대상들이 주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주어가 실현되는 방법에서 체언에 주격조사 이가라든가 깨서라든가 에서가 있는데, 이 가는 기본적인 주격조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붙는 거고, 깨서는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격조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에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에서는 보통은 부사격조사로 쓰여요, 여러분. 근데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에 주격조사로 쓰이냐면 주어가 집단이나 단체일 경우에 주격조사로 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서는 자, 뭐 주어가 단체 혹은 집단인 경우에 이제 주격조사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철수가 자, 학교에서 논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 자, 학교에서 자, 철수에게 뭐 장학금을 주었다, 이렇게 하죠. 장학금을 자, 주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학교에서가 있는데 여기서도 학교에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철수가 학교에서 놀았다 했을 때 요 에서는 학교라고 하는 장소에서 논 거잖아요. 그럼 얘는 처소부사격조사, 즉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로 쓰인 거란 얘기죠. 장소를 나타내, 그러니까 에서가 장소를 나타낼 때 쓰일 때는 부사격조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학교에서 철수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할 때 그럼 장학금을 준 주체는 누구죠? 그렇죠, 학교라고 하는 단체가 되는 거겠죠. 이랬을 경우에는 얘가 뭘로 쓰인 거다? 그렇죠, 주격조사로 쓰인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문제로, 그러니까 주어를 물어볼 때 그 에서의 쓰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주격조사로 쓰일 수 있지만 집단이나 단체일 경우에 주격조사로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장소 같은 경우를 나타낼 때는 부사격조사로 쓰인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얘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더 보죠, 여러분.
자, 또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채연에 보조사가 붙는 경우. 미나는 예쁘다. 여러분, 은느는 주격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느는 보조사예요. 의미를 덧붙여주는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미나는 예쁘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격조사가, 그러니까 미나가 예쁘다잖아요. 가가 주격조사라면 는이나 도, 만 이런 것들은 보조사예요. 그래서 격조사가 생략되고 그 대신 보조사가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주어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채연 단독으로도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격조사가 생략되는 경우죠. 성규, 대학에 합격했니? 요 가는 지금 생략됐다는 얘기입니다. 성규, 대학에 합격했니? 해서 이런 식의 이제 형태들로 주어가 형성이 된다. 제일 기본적인 건 첫 번째 거니까 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와 있는 에서 내용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 자, 이제 서술어에서 나오는데 서술어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서술어는 문장의 동작, 상태 등을 풀이하는 기능을 한다. 문장 안에서의 서술어의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자, 우리말에서 이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찌하다 같은 경우는 동사가 서술어가 된 경우고, 어떠하다 같은 경우는 자, 형용사가 서술어가 된 경우고, 무엇이다는 명사 플러스 서술격조사 이다가 더해진 경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말의 서술어의 형태는 동사, 형용사, 명사 플러스 이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겹문장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배우겠는데 어떤 것이 그러니까 문장이 길게 늘어졌을 때 이 문장이 세부적으로 몇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지는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요 동사나 형용사, 명사 플러스 이다의 개수를 세보면 아 이게 몇 개의 문장으로 나눠질 수 있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나는 자 어제 자 오빠가 산 자 빵을 자 먹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 이거는 몇 개의 문장으로 나눠질까요, 여러분? 이 문장 자체가 나는 어제 오빠가 산 빵을 먹었다. 말씀드렸지만 동사, 형용사, 명사 플러스 이다의 개수를 세보면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 몇 개의 문장으로 나누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자, 이 동사, 형용사, 명사 플러스 이다의 개수를 세보면 몇 개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기 산이라든가 먹었다 이렇게 두 개죠. 둘 다 동사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동사니까 두 개다. 그럼 문장이 두 개로 나눠진다. 어떻게 나눠진다? 어제 오빠가 빵을 샀다. 나는 빵을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문장이 몇 개로 나눠지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겹문장이냐 혼문장이냐 이걸 따질 때는 문장 안에서의 동사, 형용사, 명사 플러스 이다의 개수를 세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더 내용을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말에서의 어떤 문장의 기본 골격에서 서술어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거 중요하고요. 자, 지운 다음에 자 이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방금 봤죠? 동사, 형용사, 체험 플러스 서술격조사 이다의 형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런 게 기본 골격이다. 그리고 체험 단독으로도 이제 된다. 그러니까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성규 수석 합격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다가 지금 생략된 경우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체연이 경우에 따라 서술어가 될 수 있다. 자, 서술절. 나중에 절을 배울 건데 자, 수지는 다리가 길다 했을 때 요 길다가 혼자서 서술어가 아니죠. 수지가 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지는 다리가 긴 거죠. 그러니까 수지가 길면 자, 수지를 그려볼게요. 긴 수지는 요런 수지여야 되는 거죠. 여자이니까 이름이 수지니까 여자겠죠.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수지여야 되는데 이걸 설명한 게 아니라 어떤 수지를 설명한 겁니까? 그렇죠? 다리가 긴 수지를 설명한 거잖아요. 다리가 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긴 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문장 안에서의 수지가 주어고 다리가 길다가 수지를 설명하고 있는 서술어가 된다. 근데 이 서술어가 하나의 단어로 된 게 아니라 문장이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절이라고 얘기한다. 절 설명했었죠. 서술절이다.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주어, 다리, 길다, 서술어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자체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서술절이 있을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어 개념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 상태를 풀이해준다, 설명한다. 상태를 설명하거나 동작을 설명해주는 말이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자, 이 서술어의 자릿수,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잘 기억하시는데요. 서술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문장 성분의 수다.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는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서술어가 있는데 한 자리 서술어는 주어만 있으면 되고요.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나 목적어, 주어나 보어, 주어나 필수 부사어가 필요하고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필수 부사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노을이 붉다 이렇게 때 붉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주어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서술어는 안 세는 거예요. 서술어에는 세지 않고 서술어가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냥 한 자리 서술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어만 있으면 되니까. 뭐 날다 같은 경우도 자, 새가 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주어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한 자리 서술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주어 외에 뭔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보어가 될 수도 있고 필수 부사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다를 예를 들어보면 자, 철수가 먹다 이러면 완전한 의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필요하죠? 그죠?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수가 뭐 밥을 먹다 이런 것처럼 목적어가 필요하죠. 타동사. 그래서 이렇게 주어, 목적어 두 개를 필요하기 때문에 두 자리 서술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자리 서술의 예들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술어가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두 가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자 이제 세 자리 서술어에서 주어, 목적어, 필수 부사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형에게 책을 주었다 이렇게 했을 때 주기 위해서는 누가 주체가 필요하죠. 누가 줬는지 또 누구에게 줬는지 무엇을 줬는지까지도 필요하죠. 그게 완전히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형에게 주었다 이러면 완전한 의미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뭘 줬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었는지까지 그리고 누구에게 주었는지까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 형에게는 필수 부사어, 책을은 목적어. 이렇게 필요하다 얘기죠. 삼았다, 여겼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목적어와 필수 부사어, 주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 자리 서술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서술어의 자릿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술어가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다. 서술어는 안 센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서술어의 자릿수는 여러분 단어 하나 똑같은 단어라도 그 단어가 다이어일 경우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경우에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죠. 가다 같은 경우는 세월이 간다 이렇게 할 때는 시간이 흐르다 정도의 의미인 거잖아요. 그럼 주어만 있으면 돼요. 시간이 간다 해서 시간이 흘러가다 이런 뜻이니까 그럼 얘는 이 세월이 간다 이랬을 경우는 한 자리 서술어로 쓰였지만 갔다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지로 향하다 뭐 어디로 향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졌을 경우에는 필수 부사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필수 부사어에서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그 의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이 관계에 있을 경우에 그 의미에 따라서 서술어의 자릿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형태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서술의 자릿수는 단어의 뜻을 봐야 된다. 그리고 단어가 그러니까 사전이 제시가 됐을 경우에는 문형 정보를 잘 봐라. 문형 정보가 뭐죠? 이런 거죠. 땡땡땡을 뭐 이런 거, 땡땡땡에 뭐 땡땡땡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문형 정보를 보면 서술의 자릿수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자, 여기 박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달이 무척 밝다. 이게 눈이 환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주어만 있으면 한 자리 서술어인데 뭐 그는 뭐 계산에 박다 이거는 뭐 이치에 박다, 사리에 박다 해서 어떤 것에 통달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익숙하다, 통달하다, 능숙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을 경우는 무엇에 능숙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술의 자릿수는 의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어로 가보죠. 자, 목적어는 별로 볼 게 없어요, 여러분. 목적어는 타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사는 그냥 주어만 있으면 되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인데 타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다. 그래서 을를 뭐 예를 들어 수지가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노래라고 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죠. 뭘 부르는지에 대한. 자, 근데 체언 플러스 보조사에서 이게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고 보조사가 붙을 수 있죠. 그리고 체언 당소 단독으로 성규는 딸기 좋아해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체언만으로도 이제 목조가 될 수 있다. 이건 생략이 된 거죠, 여러분. 목적격 조사가 생략됐다고 해서 목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고 목적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그냥 을을이 붙을 수 있으면 다 목적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을을이 붙을 수 있으면 목적어다. 그래서 좀 아리까리하면 을을을 붙여보세요. 얘가 목적어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뭐가 붙어있던 거 떼버리고 을을을 붙이거나 아무것도 안 붙어있을 경우에는 을을을 붙여봤을 땐 다 목적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목적어다. 그래서 행위의 대상이라든가 상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주성분의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어인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어 매우 중요해요. 자,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일 경우에 나와요. 그래서 되다 아니다가 요구하는 두 개의 문장 성분 중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다. 그러니까 되다 아니다 앞에서만 보어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체언에 복격조사 이 가가 붙는다 해서 나는데 이건 주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는 주격조사로도 쓰이죠. 근데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 가는 복격조사예요. 철수는 가수가 아니다, 미나는 가수가 되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다, 되다 앞에 있는 이 가는 얘는 전부 다 보어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체언에 보조사, 그러니까 복격조사가 생략되고 보조사가 붙을 수 있다. 너는 친구도 아니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 이 친구도 같은 경우가 또 보어가 된다. 얘는 보조사가 붙은 경우죠. 체언 단독으로도 민들레 홀씨 되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조사가 안 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다 앞에 있는 얘는 보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보어를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코끼리가 코가 길다가 있고 자, 철수가 자, 학생이 되다가 있어요. 이 두 문장을 보면 문장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코끼리가 코가 길다, 철수가 학생이 되다.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같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장 구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가 코가 길다는 코끼리가 주어고 코가 길다가 서술어가 돼요. 서술절이죠. 그 안에 다시 주어 서술어가 있는 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철수가는 주어, 학생이는 보어, 되다는 서술어. 그러니까 얘는 혼문장이죠. 나중에 배우시면 알겠지만 얘는 혼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애들은 보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참고하실 게 아직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부사격 조사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보어로 보진 않습니다. 학교 문법에서는 되다 아니다 앞에 부사격 조사가 붙는 말은 필수 부사어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이 가가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 가는 이거는 복격 조사예요, 여러분. 되다 아니다 앞에 쓰인 이 가는 복격 조사. 복격 조사 대신 부사격 조사가 붙은 경우는 필수 부사어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물이 얼음이 되었다 했을 때 얘는 복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보어로 보는데 똑같은 뜻이라 하더라도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했을 때는 얘는 부사격 조사죠. 그럼 얘는 부사어로 본다는 얘기예요. 물이 얼게 되었다. 이건 부사형 어미죠. 부사형 전성어미인데 이것도 부사어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요거죠. 자, 되다 아니다 앞에 복격조사 이 가가 붙은 말만 보어로 취급한다. 요거, 그렇죠? 되다 아니다 앞에 복격조사 이 가가 붙은 말만 보어로 취급한다.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어는 굉장히 자주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번 나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니까 꼭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성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제 부속 성분과 그다음에 독립 성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